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뚫고 올라가더니 좀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분명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죠. 하지만 이 흐름을 기회로 삼으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이른바 환테크입니다. 환율 상승 국면에서 짚어봐야 할 환테크의 원리와 주의점 살펴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속되는 환율 상승 그 원인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는 생각보다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 기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한 엔화 약세 현상이 나옵니다. 일본에서요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엔화를 추종하는 우리의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면서 환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대외적인 요소라 한다 그러면 대내적인 요소도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자본 유출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미국에 투자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할 만큼의 막대한 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 내고 물량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럼 달러 가지고 와서 우리 시장, 외환 시장에서 달러 풀고 원화 사줘야 되는데 이제 경제가 좀 불확실성하다 보니까 이 물량을 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고환율은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다. 이것을 기본값으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환테크라고 하잖아요. 지금 환테크 전략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환테크라는 거는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재테크 방법이기도 하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환테크를 본다 그러면 네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네. 단순 달러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차익만 아니면 환차손 이렇게 이익과 손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내가 만약에 환차이익이 됐다. 한마디로 환율 차이로 해서 이득을 얻었어요. 그럼 세금 안 내냐 물어보시는데요. 환차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득을 얻는 거고요. 달러 예적금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는 달러로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건데 요거 차이는요. 이제 직접적으로 달러 사는 것보다는 금리가 조금 붙겠죠. 은행에 이제 넣어놓다 보니까 근데 얼마 되지는 예적금이니까 금리가 붙겠죠. 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금리가 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달러 보험도 있어요. 요거는 환차이익에다가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적립보험료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 적립보험료가 달러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또 미국의 기준금리와 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럼 공시이율 수익도 있고 적립금에 대한 이자도 나오고 환차익도 볼 수 있고 이런 달러 보험도 있고요. 마지막에 뭐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거겠죠. 이것도 이제는 달러로 기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ETF 상품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환차익과 또한 기초 자산에 대한 이제 수익률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렇게 한 총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네 가지가 아예 이쪽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예금 적금, 달러 예금 적금. 그런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일단 환율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신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좀 환율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1,300원대로 내려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매집을 해놓는 거죠.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환율이 1,400원대 아니면 1,400원 후반대로 다시 오르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소액만큼 조금씩 이제 물량을 풀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차익 신호를 매물을 내놓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한꺼번에 사놓고 오를 때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예적금 투자 방법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적금 투자는 시기를 보면서 하루하루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맞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를. 그러면 그 다음으로 증권형 투자도 한번 살펴보죠. 근데 증권형 투자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좀 설명 쉽게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환테크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또한 ETF 상품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달러 기반 자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테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애플이나 테슬라에 투자한다. 당연히 이제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내가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은
그만큼의 또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또한 ETF 상품도 존재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스파이라고 해서 S&P 500 지수 ETF 상품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QQQ라고 해서 나스닥 100 ETF 상품이 있는데 이런 이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이제는 미국 주식의 ETF 상품 투자하면서 환차익도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또 국내 상장 해외 ETF 상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또 ETF 상품에 투자하면서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기초 자산에 투자해서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자연스럽게 환차익만큼의 이익도 벌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이제 환테크라고 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수익만 나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국 주식에 투자했어요. 수익률 10%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만약에 3% 떨어진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의 수익률은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차 손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고민하시고요. 지금 굉장히 환율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좀 안정된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기초 자산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이익이 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품을 보다 보면 H자 붙은 거 있잖아요. 환해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던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보통 이게 H자가 들어가는 환해지가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건요. 해지 상품에 투자를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해지가 된다는 얘기는 고정 환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환율이 더 벌어진다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환해지 상품이 아니라 환해지가 없는 한마디로 위험을 벗어나지 않는 이런 선에서 이제는 사실상 투자하게 되고 실제 환해지 상품은 변동률이 크다 보니까 그걸 해지한다. 한마디로 이제는 위험을 보호한다. 이게 해지라는 의미는 울타리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고정된 환율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보험은 장점, 단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게 달러 보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요 달러로 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달러로 내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구조를 꼭 아셔야 되겠고 다만 이런 점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연금 상품을 달러 기반의 보험을 든 겁니다. 그럼 나중에 환율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그만큼의 환율이 고환율 상태에서 내가 원화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연금 상품은요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초기 1, 2년은 좀 수익을 못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연금 달러 보험에 들어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